퇴계 이황에게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둘째 며느리 류씨가 있었다. 둘째 아들이 결혼 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터라 이황은 어린 나이에 평생을 외롭게 살아갈 며느리가 걱정스러웠지만 조선시대의 법은 여자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만 했다. 그 시절에도 젊은 과부를 둘러싼 주변의 소문을 듣다 보면 이황은 심기가 늘 불편하고 불안해서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한밤중이 되면 자다가도 일어나 집안을 순찰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을 둘러보던 퇴계는 며느리의 방으로부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순간 퇴계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점잖은 선비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며느리의 방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술상을 차려놓고 지프로 만든 선비 모양의 인형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었다. 인형은 바로 죽은 남편의 모습이라고 만든 것 같았다. 인형 앞잔에 술을 가득 채운 며느리는 말했다. 여보, 한 잔 잡수세요. 그리고는 인형을 향해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남편 인형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흐느끼는 며느리. 이를 목격한 퇴계는 서재로 와서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다. 이황은 며느리 류씨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 며느리가 너무 가여웠다. 그래서 여성은 한 명이 지아비만을 섬겨야 한다는 조선의 법을 어기고 며느리의 재혼을 시켜주고자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결심하고 결정한다. 다음날 퇴계는 며느리 류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난 후 그의 늦은 귀가란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집에서 내쫓았다. 시가댁에서 내쫓겨 친정으로 가는 도중 류씨는 자결을 하려 하다가 시아버지 이황이 친정아버지에게 전하라는 서찰이 생각나 몰래 끄집어내 읽다 그만 원망은 감사의 눈물로 변해 옷깃이 다 젖었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흐르기만 하는 것이었다. 서찰에는 이것을 전하면 친정에서 너를 제가 시켜줄 것이다. 행복을 바란다. 라는 이황이 며느리의 장례를 위해 걱정하고 애달퍼하는 시아버지의 간절한 사랑과 바람이 편지 내용에 적혀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이황이 계신 집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난 후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렇게 퇴계는 둘째 며느리를 보내고 사돈과 모든 연을 끊게 된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다. 퇴계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마침 날이 저물기 시작했으므로 평범한 집을 택하여 하룻밤을 머물게 된다. 그런데 저녁상을 받아보니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퇴계가 좋아하는 것뿐이었다. 더욱이 간까지 퇴계의 입맛에 딱 맞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이 집 주인도 나와 입맛이 비슷한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상도 마찬가지였다. 반찬의 종류는 어제 저녁과 달랐지만 여전히 입맛에 딱 맞는 음식들만 올라온 것이다. 나의 식성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음식들이 내 입에 맞도록 할 수가 있을까? 혹시 며느리가 이 집에 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퇴계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 떠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버선 2켤레를 가지고 와서 한양 가시는 길에 신으시라 며 주었다. 신어보니 퇴계의 발에 꼭 맞았다. 아,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사는구나. 퇴계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잘 정돈된 집안을 보고 주인의 마음씨를 보니 내 며느리가 고생은 하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짐작만 하며 대문을 나서는데 한 여인이 한편 구석에 숨어 있다가 퇴계가 나간 대문을 조금만 열고 퇴계의 뒷모습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한편 퇴계도 몇 번이고 가던 걸음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그래 다행이다. 며느라, 부디 행복해라 라고 맘속으로만 빌며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기며 겨우 산마루를 넘으며 축축이 젖어오는 눈시울에 고인 눈물을 결국은 닦고야 말았다.